K 배터리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이미 다른 데도 말씀을 많이 주시고 하셨는데, 그리고 이 책에도 후반부에 이렇게 많이 쓰셨어요. 그리고 네. 특정 기업들도 이미 이제 다른 네. 유튜브 채널 가서 또 말씀도 많이 주시고, 네. 굳이 저희 오마이 TV 안 하셔도 네. 뭐 다른 데 막 이름들 막 다 돌고 아니 그렇긴 특정 하더라고요. 종목 이야기는 이제 앞으로 진짜 안 하려고요. 뭐 오마이뉴스는 묻지도 않겠지만 제가 이게 그러니까, 가면 뭐 사실은 제가 특정 종목을 이야기할 때는 뭐 이제 그래도 좀 사람들이 그냥 엉터리 종목들 진짜 2차 전지 섹터라고 다 좋은 종목이 아니고요. 네. 제가 볼 때는 실체가 없는 종목들 되게 많거든요. 예를 들어 이게 돕니다. 이렇게 보면 네. 선대인 픽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어. 과정을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네. 막 엉뚱한 종목들 투자하고 이러니까 제가 네. 좀 안타까운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이제 박순혁 전 이사가 뭐 8대 종목이라고 해서 이제 네. 이렇게 K 사람들 배터리 이야기하는 그 거 책에 이런 것들은 썼죠. 네. 사실은 뭐 한국의 배터리 산업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네. 한국 배터리 산업을 이끌고 갈 주요한 플레이어들이긴 한데 네. 제가 이제 주식 투자에 관해서는 제가 좀 더 수익률도 좋은 사람이고 더 투자를 잘하는 사람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네. 사실 수익률 관점에서는 뭐 물론 이제 박 이사님 탑픽 중에 하나인 그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올해 뭐 엄청난 수익률을 기록하긴 했지만 네.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되게 중장기적으로 한국 배터리 산업을 키워 나가면서 수익을 낼 수는 있지만 뭐 제 관점에서 보면 이제 주어진 기간 안에 네. 그래도 수익을 더 잘 낼 수 있는 종목들이 꽤 있어 보이거든요. 네. 근데 한편으로는 또 사람들이 정말 실체도 없는 테마주, 2차 전지 안에서도 네. 예를 들어서 뭐 전고체 배터리 테마주. 음. 저는 제가 수십 개 업체들 탐방 뭐 수십 개 업체뿐만 아니고 뭐 여러 가지 그 관련 전문가들 이야기도 들어보고 하지만 그 쉽게 말하면 삼성 SDI가 국내에서 전고체 배터리 사업 제일 앞서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삼성의 SDI부터가 사실은 그 막 자기네들 이제 그 전고체 배터리를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은 그 이면을 들여다 보면 삼성의 SDI도 전고체 배터리를 언제 양산해서 제대로 사업화할 수 있을지 아직 모르죠. 내부인들조차도 네. 예, 자신이 없어요. 예. 근데 그걸 지금 뭐 꿈의 배터리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막 계속 언론에서 보도를 하고 맞아요. 리포트 또 그걸 나오고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막 네. 테마로 삼아서 막 주가가 막 2배, 3배 막 그 뻥뻥 날아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네. 제가 보기엔 위험하거든요. 네. 저는 전고체 배터리는 그 10년 지나도 제대로 상용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된다 하더라도 정말 뭐 전기차 시장의 한 1, 2% 정도에 해당하는 네. 예, 배터리를 공급하는 정도에 그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자꾸 투자하신 게 위험해 보이고 또 뭐 그뿐만 아니라 어떤 그 기술적 잠재력이 되게 한계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막 이미 주가를 엄청나게 반영해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 그 음극재와 관련해서 이른바 이제 지금은 기존의 재료가 이제 흑연이라는 건데 네네네. 흑연에서 이제 실리콘을 조금씩 배합해 가는 음.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실리콘을 배합해 가지만 이게 그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 뭐 자세하게 설명하려면 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제가 네, 그냥 간단히. 결론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지금의 실리콘 배합 비율에서 그 생산하는 단가로는 이게 전기차 시장이 그러니까 배터리가 이 실리콘 음극재 비중 한 5% 이상을 채택하는 비중이 확산되기가 힘든 구조예요. 단가가 너무 비싸서. 그래서 이거 아는 사람은 압니다. 업계에 네.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근데 어쨌거나 이제 그 음극재 업체 네. 그걸 만드는 업체는 지금 시장에서 제가 볼 때는 그 실적이 빨리 그래서 늘기 힘든데 이제 기존 흑연 음극재에서 이제 이런 실리콘 첨가 음극재 쪽으로 가는 기술을 갖고 있다고 해서 지금 뭐 주가가 되게 많이 올라 있거든요, 이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제가 보면 되게 위험해 보인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이제 어떤 유튜브 채널이나 이런 거 나갔을 때 좀 좋은 기업을 어떤 걸 보고 있냐 이렇게 이야기해서 이제 제가 몇몇 종목을 저희 연구소가 이제 발굴한 몇몇 종목을 소개를 했는데 그게 이제
많이 뛰었죠 주가가. 음. 그러다 보니 또 뭐 또 저를 이제 공격하는 쪽에서 보면 지네가 사놓은 종목을 이제 대중들한테 풀어서 뭐 네. 비싼 가격에 사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 그래서 사실은 제가 무슨 종목 그거 파리해서 무슨 뭐 수익 낼 생각도 아니고 저는 어차피 이런 한 종목 진짜 좋다고 보는 종목은 뭐 그 사이에 모니터를 하다가 정말 이게 회사가 망가지는 어떤 상황이 생기지 않는 한 네. 보통 최소 2, 3년 이상 들고 가거든요. 그래서 뭐 주가 띄워서 당장 주가 띄워서 제가 그거 뭐 비싸게 팔아먹을 생각하는 사람도 아니고. 네. 근데 굳이 제가 무슨 그런 오해를 살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 네. 그 뒷부분에 보면서 그 공감했던 부분 중 하나가 그 말씀 이 책의 구조적 성장주라고 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뭐 이렇게 좀 어떤 그 가치를 네. 평가받지 못하 하더라도 네. 산업적인 측면에서 향후 5년, 뭐 10년, 네. 아까 말씀 짧게는 3년 네. 그 구조적으로 이 산업 자체가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네. 거기에 맞는 그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 네. 그리고 또 그 기술을 적극적으로 또 이렇게 상용화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잘 또 이렇게 어떻게 또 저는 뭐 네. 잘 처음 보는 기업들 이름이었지만 네. 그걸 다 발굴을 하셔서 이렇게 네. 주책 보고 알려주시고. 투자했으면 수익 많이 났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가 1년 전에 이 책에 나와 있던 그 종목들만 저때 코스모 신소재 45,000원 막 이랬을 텐데. 코스모 신소재 맞아요. 예. 지금은 지금 18만 오늘 얼마입니까? 한번 볼까요 지금? 이런 거 봐주는 것도 봐- 실시간 방송의 네, 묘미잖아요. 한번 보세요. 한번 예. 보시죠. 뭐. 예. 지금 안경을 딱 벗고 18만 원이에요. 안경을 벗고 보셔야 되는군요. 딱 18만 원인데 18만 원. 예, 45,000원 할 때 소개했으니까 거의 4배 뛰었잖아요. 그러니까. 예. 네. 그러니까 그게 근데 그게 이 네.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게 저도 한번 봤는데 이게 지금 이게 한번 약간 그 출렁했지만 계속 꾸준히 이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그대로 가고 네, 있더라고요. 제가 2019년 하반기부터 저희 회원들한테도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뭐 아신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2018년에 네. 뭐 정말 정치 욕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도 이제 답답해서 이게 그 정부나 정치권이 제대로 안 움직여서 제가 정말 바람직한 지자체의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용인시장 선거에 도전했다가 개피 봤잖아요. 네. 그 당시에 민주당의 지역구 아니요. 의원이 네. 저를 이제 강력히 비토해서 음. 사실은 제가 여론조사 지지율도 1등이었고 맞아요. 그때 그러셨죠. 권리당원도 가장 제가 많이 모아서 사실은 경선만 붙이면 제가 아마 됐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 당시에 이제 하여튼 뭐 민주당에서도 패거리 정치가 작동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여튼 그 경선에 탈락하고 나서 시리에 빠져 있을 때 그때 이제 생각한 게 뭐냐면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돈 벌어두면 나중에 뭔가 어딘가 쓸 데가 있겠지 해서 네. 주식 투자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그러면서 이제 그 2019년에 2018년은 사실 빚갚기 바빴고요. 네. 그때 진짜 직원들 제가 어디 자금 빌려서 제가 연구소 진짜 직원들 네. 빌려서 진짜 직원들 월급 줄 상황이었고 2019년부터 이제 조금씩 자금이 생기면서 그때부터 뭐 저도 그랬고 저희 회원들한테도 직접 이제 적극적으로 소개하면서 2차전지 종목들 소개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에코프로 BM, PNT 이런 종목들 소개했는데 에코프로 BM은 소개했을 당시에 비해서 거의 뭐 지금 최소 15배 이상 뛰었을걸요. 에코프로 BM도 네. 에코프로 그룹 중에 네. 엄청나게 그다음에 많이 오른 PNT도 뭐 그때 저는 최초 매수한 게 4천 몇백 원에 매수했는데 지금 이게 5만 몇천 원이니까 10배 넘게 10배 뛰었죠. 넘었군요. 네. 네. 그리고 뭐 등등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구조적 성장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구조적 성장이라는 건 뭐냐면 자 거대한 그 지구 온난화에 맞서서 전 인류가 그 한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는 건 이제 기정사실이고 네. 그 다음에 그 흐름에 따라서 에너지 전환이 일어나고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은 커질 수밖에 없고 네. 그럼 거기에서 핵심적인 어떤 역할을 하는 기업들은 당연히 큰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 대표적인 게 에코프로 BM이라는 회사 배터리 생산 원가의 40%에서 45%를 차지한 게 양극재고 그 양극재의 세계 1등 업체가 에코프로 BM이고 네. 에코프로 BM이라는 회사가 그래서 지난해 3배 이상 성장했고 올해도 거의 뭐
2배 가까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네. 이런 게 바로 이제 구조적 성장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한국의 대부분 산업처럼 무슨 뭐 경기 순환 흐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실적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네. 예, 거대한 메가 트렌드 속에서 지속적으로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회사들인 거거든요. 이런 회사는 예, 이 회사가 예, 구조적 성장을 이어가면서 이게 실적이 우상향할 텐데 이게 주가는 그때마다 뭐 오버슈팅 하기도 하고 좀 떨어질 수도 있지만 네. 큰 흐름에서 보면 이게 실적이 커지면서 주가가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네. 길게 보면 예, 갈 수밖에 그래서 없죠. 그러면 뭐하러 그렇게 막 샀다 팔았다 하냐? 이게 정말 좋은 기업을 구조적 성장하는 좋은 기업을 쌀 때 사서 네. 가급적 갖고 가면 되고 뭐 정불안하면 좀 오버슈팅이다 싶을 때 조금 한 20-30% 팔았다가 네. 또 조정 받는다 싶으면 조금 더 샀다가 그래서 좋은 기업이면 꾸준하게 10년, 20년 들고 가면 엄청난 수익이 생기고 그 사실은 제가 그 표본이란 말이에요. 지난 예, 4년 동안 예, 제가 수익률이 진짜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제 스스로 이렇게 표현하기 그렇지만 제가 이게 뭐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얼마입니까? 몇 배? 아니 최소 10배는 넘죠. 그러니까. 최소 10배요? 예. 와. 4년 동안. 예. 네. 최소라는 것도 제가 되게 많이 애누리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네. 예,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뭐하러 왔다 갔다 하면서 네. 예, 그렇게 투자하냐고요. 그러니까 골 아프게. 지금 댓글에 경선 탈락이 오히려 다행이라는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오히려 차라리 잘 됐다. 네. 와. 탈락한- 근데 저분 코스모 신소재 8,000원짜리가 18만 원 5년간 투자해서 저렇게 돼 있잖아요. 네.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21년에 그 2021년 2년 전이죠. 딱 2년 전쯤에 21,000원일 때 발굴했거든요. 소장님께서 네, 그러면 지금 보세요. 거의 2918 9배 뛰었잖아요. 그렇죠. 2년 만에. 2년 만에 예, 9배 근데 뛰었죠. 그 사이에 코스모 신소재도 보면 이렇게 주가가 출렁거리는 예. 구간이 없었겠어요. 있었죠. 지금 18만 원인데 2만 1,000원에서 시작해서 뭐 5만 몇천 원까지 갔다가 3만 원 초반까지 떨어진 적도 있어요. 고점 대비하면 막 40% 30% 합시다. 이상 떨어진 구간도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런 걸 견뎌야 됩니다. 그렇죠. 견딜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럴 때가 이 회사가 잘 성장하고 있는데 추가로 더 비중을 늘릴 기회를 주네. 이렇게 생각하고 가는 사람하고 그렇지. 그때 불안해서 막 또- 던진 사람하고 맞아요. 지나고 보면 결과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저같이 견딘 사람은 코스모 신소재 한 종목만 해도 막 예, 이거 이야기하면 배 아플 것 같아서 구체적인 액수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예, 최소 수십억 원이 돼 있는 거잖아요. 코스모 신소재 한 그렇습니까? 종목만. 저 예. 모르죠. 네. 네. 아이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네. 막 4만 5천 원, 5만 원 갔다가 이게 갑자기 3만 몇천 원에 떨어지니까 겁나서 팔아버리는 사람. 네. 그 2차 전지의 성장성을 못 믿는 사람이고 그거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K 배터리 산업을 이렇게 폄하하는 그런 이제 정권가의 노이즈들이 계속 나오니까 불안해서 그냥 팔아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네. 그 에코 그룹의 일부 몇 개 그룹들이 보면 그 주가에 네. 공매도라고 있지 않습니까? 공매도에 가장 많이 쌓인 그 기업이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이런 쪽에 네. 물량이 엄청나게 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은 2차 전지에 에코프로 BM만 있는 게 아닌데 아닌데 그렇죠. 어쩌다 보니까 이제 공매도 세력들이 사활을 걸고 덤비는 이제 종목이 돼버린 거죠. 그렇습니다. 2차 전지 어떤 섹터 센티먼트의 어떤 네. 그 상징이 돼버려. 상징처럼 돼버려서 네. 그래서 이제 길을 쓰고 공매도 세력들은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이제 주가를 누르려고 하고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사람들이 이미 이제 이 회사들이 얼마나 좋은 회사들인지 알아버렸고 네. 특히 이제 배터리 아저씨에 의해서 손대인 소장님도 같이 저는 별로 저는 진짜 그냥 피곤해요 솔직히 말해서 진짜로 제가 그래서 정말 개인 투자자분들이 네. 정말 적극적으로 그걸 방어를 해주시는 그런 그 양상을 방어가 아니라 이분들이 이제는 방어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좋은 기업은 사두면 네. 결국은 오르는 거구나. 그렇죠. 라는 네. 걸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깨달은 거죠. 음. 예, 뭐 그런 부분에 장기적으로 이제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에서는 뭐 제가 이제 저도 좀 기여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문제인 거죠. 그 공매도를 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희한한 게 예를 들어서 기관들이 그동안 계속 밀었던 SKIT
첨보 뭐 이런 회사들 보면 네. 그다음에 솔루스 첨단 소재 뭐 후성 이런 업체들 보면 실적이 엄청 망가졌어요. 그러면 보통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실적이 망가지는 회사를 사실은 투자 매력이 떨어진다고 해서 매도 리포트를 내거나 네. 비중을 줄이라고 하는 게 맞지. 그렇죠. 실적이 지난해 3배 성장하고 올해도 2배 가까이 성장할 회사를 이게 주가가 지난해 하나도 안 올랐거든요.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 근데 이게 올해 같은 경우에 막 이제 제대로 이제 진면 먹을 시장에서 이제 주목받아서 뭐 2배 반 그러니까 한 100 몇십 프로 오르니까 그때부터 막 매도 리포트 나오고 비중 축소 의견이 나오고 네. 이건 말이 되냐는 거죠. 음. 그런데 정작 그런 리포트를 내는 그 증권사에서 하는 짓거리를 보면 자기네들은 뭐 예를 들면 뭐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 수소 막 밀었는데 뭐 상하프론테크라든지 뭐 두산 퓨얼셀 뭐 이런 업체들이 있는데 뭐 이런 종목은 이야기 안 하는 게 좋겠나? 하여튼 뭐 그런 종목들 퍼가 진짜 막 100배 넘는 구간에서도 막 추천하고 맞아요. 그다음에 실적이 자기네들 추정한 대로 안 나오고 계속 망가지는데도 계속 바이를 외치고 네. 네. 이게 말이 되냐 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정말 그 차라리 자기네들이 일관된 그 어떤 기준을 가지고 네. 예. 자, 뭐 예를 들어서 뭐 2년 후까지 밸류에이션을 봤는데 퍼가 40배를 넘어가면 일률적으로 다 이 정도는 좀 과도하다. 예.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비중을 축소하는 게 맞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거는 이해를 하는데 아니 이런 매도 리포트 나에는 증권사 하나가 또 아까 또 말했지만 자기네들이 추천하는 종목들은 다 실적도 마이너스. 망가지고 네. 그래서 주가도 거의 반토막 나는데 맞아요. 에코프로비엠처럼 실적이 정말 엄청나게 성장해서 그 반영으로서 주가가 올라가는 건 사실은 오히려 적어도 기존의 어떤 우리 증권업계의 관행으로 보면 적어도 그런 종목에 대해서 매도를 때리진 않거든요. 네. 오히려 목표 주가를 올려가면서 다시 더 사라 하지 보통의 관행은. 네. 그런데 정반대로 한단 말이에요. 이건 이해관계가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렇습니다. 네. 심지어 더 심한 건 이야기 들으면 그 이니셜이 R로 시작하는 그 로봇 관련주가 있어요. 네. 이 종목 관련해서는 지금 무슨 이건 퍼도 아니고요. PSR이라고 해야 되는데 매출이 지금 1년 매출이 추정치가 120억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추정치가. 네. 네. 이런 회사가 지금 조 단위 시총을 받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순이익은 적자나고 있고 아니 이런 회사는 지금 거기는 아마 한 10년, 20년치를 끌어다 썼나 보죠. 10년이 뭐예요? 제가 볼 때는 어떤 시점이 돼도 제가 볼 때는 네. 이 시총을 합리화해주는 저 실적은 안 나옵니다. 제가 볼 그렇습니다. 때. 아니 앞으로 막 로봇 AI 뭐 해가지고 뭐 나오죠. 제가 일의 미래라는 책도 썼고 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로봇 산업이나 음. 이 인공지능 산업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음. 이미 로봇이나 인공지능 관련한 그 사업체들 제가 국내에 있는 업체들 다 봤어요. 보고도 제가 이게 시장은 커지겠지만 이걸 지금 투자 메리트가 있는 그 기업이 없다고 판단하는 이유는 뭐냐면 실적이 가까운 시일 안에 받쳐주질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실적이 성장한다 하더라도 2차 전지 산업은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2차 전지 산업은 실적이 훨씬 더 탄탄하게 성장하면서 그렇죠. 밸류에이션도 더 싼데 그런 기업을 투자하지 왜 로봇이나 AI처럼 실적도 안 받쳐줄 건데 기대감만으로 투자하냐 이거죠. 근데 아니 이거는 에코프로비엠이 비싸다. 에코프로비엠 뭐 제가 볼 제 추정치로는 퍼 30배, 35배 수준에서도 비싸다고 매도 리포트 내는 그 증권사가 아니 매출 120억 되는 회사에 1조 이상 되는 가치로 매수를 추천한다? 양심에 있는 겁니까 이게? 네. 이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무슨 아까 논란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이건 논란이라고 표현하시면 안 되고요. 좀 억울하고요, 솔직히. 네. 이거는 네. 진실과 거짓의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저희가 100% 진실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네. 적어도 양심을 걸고
이거는 대다수 일반인들을 위해서나 한국 배터리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나 예,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 최대한 예, 사심과 편견 없이 또는 이해관계에 물들지 않고 네. 정말 제대로 사람들한테 대중들을 위해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해 주려고 노력하는 예,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저희가 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저는 왜곡하는 거라고 봐요. 그렇지 않고서야 맞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베이슈에이션을 천차만별로 해가면서 하냐 이거죠. 그리고 더 문제는 이런 걸 진짜 입에 거품 물고 이야기하는 분 중에 한 분은 정말 이건 딴 걸 떠나 실력 측면에서도 업계에서 퇴출돼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추천한 종목 중에 상패가 2개나 발생했고 네. 거기다가 소개한 종목의 거의 80% 이상이 제가 해보니까 실적이 자기 추정한 것보다 훨씬 미달해서 막 망가진 데다가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 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거는 아니 솔직히 실력이 안 돼서 그냥 퇴출돼야 되는 거고 우리 언론이나 이런저런 뭐 유튜브 같은 이런 뭐 신생 미디어 같은 데서도 네. 그런 사람은 사실은 부르면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네. 사람을 왜 불러요? 아마 지금 네. 소장님께서 뭐 특정 어떤 뭐 그 증권사와 뭐 애널리스트를 언급은 그 구체적으로 하진 않으셨지만 저희 독자들이나 아마 시청자분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요즘은 저는 요즘은- 모르겠습니다. 네, 요즘은 다 알고 계시고, 네, 또 뭐 굳이 저희가 언급하지 않더라도, 네, 알아서 다 알아보시고 또 다 저는 딴 걸 공유하시고, 떠나서요. 네, 그러더라고요. 네. 실력 측면에서라도 그 정도면은 네, 좀 팔려서 못 나올 것 같아요. 네. 아니 제가 뭐 원턴 원치 않든 네. 사실 저는 부동산 상승기 때도 네, 예 제가 그 경고의 목소리를 내고 싶었거든요. 근데 사실 인터뷰 하자 그러니까 다 도망쳐요 언론들이. 그래서 제가 한 10개 정도 컨택했는데 제가 인터뷰를 안 불러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존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저도 이제 출연 요청을 안 했거든요. 네, 사실은 뭐 제가 목소리를 안 내고 싶었던 게 아니라 내고 싶어도 그때는 그렇습니다. 하도 이제 뭐 제가 어디 나가서 뭐 부동산 이야기만 하면 네. 예 뭐 이게 그 부동산 카페들을 중심해서 하도 이제 악플 달고 막 맞아요. 공격을 해대니까 네, 그 미디어 입장에서도 곤혹스러웠겠죠. 부담스럽겠죠. 네. 예. 근데 제가 뭐 그 저도 뭐 뻔히 그 분들이 사람들이 결국은 다 사람들이 하는 건데 네, 네, 그 담당자들 뭐 난처하게 하면서 제가 뭐 길을 쓰고 나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어느 순간부터 안 나간 거죠. 그랬더니 지네들 악플 그렇게 극성 부려서 안 나가는 건데 뭐 나중에 되니까 지나고 나니까 뭐 이제 집값 오를 때는 뭐 잠적해서 뭐 안 나오더라. 야, 이 자식들 진짜 나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네, 네. 근데 저는 어쨌거나 그 적어도 경고의 목소리를 내려고 했을 뿐이지 뭐 제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찌감치 제가 뭐 집값이 뭐 어쨌거나 집값 전망에 관련해서 사과도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딴 걸 떠나서 뭐 아니 제가 뭐 충분히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을 안 샀잖아요. 네, 이만큼 제가 뭐 도의적으로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이 정도 도의적으로 했으면은 충분히 사과의 뜻이 아닌가요? 너무 늦게 집 안 샀다는 걸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저는 그 전에도 사실 낙법 살 때도 계속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그런 이야기들 꽝들이 무시하고 맞아. 계속 자기네들 그래요. 예 만들어낸 허위 사실들을 유포하는 사람들인 거죠.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네. 예, 이 정도 틀리면 쪽팔려서라도 안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